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리들이 전날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라고 밝히며 우리가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롱 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며 3심제를 적용해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장중한데 104.9엔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에 미국 또한 즉각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는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실 텐데요.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미국 쪽도 역시나 다시 맞대응하며 미중 무역 협상은 다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3대 지수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여파를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1% 넘는 급락으로 다시 1916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낙폭이 더욱더 컸던 것은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4% 넘는 폭락 속에서 600선이 이내 깨지고 580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환율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월요일 시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4% 하락한 1916.3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반등하면서 0.80%까지 하락폭을 좀 낙폭을 만회한 상황인데요. 43,6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 넘는 급락 속에서 7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오늘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32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6% 넘는 하락 속에서 14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28% 급락한 582.9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계속적인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8% 넘는 급락으로 37,700원에, 헬릭스미스도 오늘 5% 넘는 하락 속에서 16만 9,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5% 가까운 하락 속에서 35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휴젤 역시 6% 넘는 하락으로 34만 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뉴욕 증시는 이런 양쪽의 극으로 치닫는 보복 관세 속에서 급락을 했고 그 여파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가 전부 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세가 컸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코롱 티슈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한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뭐 보복관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그 상황 변화를 겪었어요. 마치 관세를 유예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갑자기 공격하고 또 미국도 반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사실 100%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철저히 이익을 따지면서 발언들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듯이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 믿고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긍정적인 발언들은 대부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런 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뭐 향후에는 또 길게 봤을 때는 북한과의 문제도 역시 지금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만 언제든지 또 안 좋은 발언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위터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급락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큰 악재가 생겼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그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오늘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좀 선방했다고 느끼는데요. 잠시 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양측에서 보복 관세에 대한 발언은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12월 15일부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라는 그런 발언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에 맞서서는 10월 1일부터로 좀 매기겠다라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방금 전에 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G7 이 정상회의 안에서에도 또 다시 대화 재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지기 때문에요. 시시각각 좀 들려오고 있는 이런 뉴스와 이슈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작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과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시황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가 일단 봉주 선생님께서 뭐 점검을 해주셨을 때 코스피 지수는 1950선과 그리고 2000선에 대한 그 레인지를 잡아드렸는데 1950선이 이탈된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음봉,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긴 했지만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가보다는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뭐 시가 자체가 워낙 약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1909선까지 하락했었죠. 직전 저점이 1911 정도 됐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이탈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었던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0선은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무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00선이 이탈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른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오늘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1900선이 지지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파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음봉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뭐 장대음봉의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시가가 조금 더 높았다고 하면은 거의 그 음봉이 더 길어질 수가 있었는데 시가부터 약했어요. 그리고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600선을 다시 이탈을 해서 결국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 현재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흐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은 역시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늘 모습으로 이어졌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종목의 흐름은 거의 최악의 흐름 정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을 볼 때 종목이나 이런 것들, 뭐 테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환율, 또 대형주의 흐름,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일봉상의 흐름과 또 장중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수급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제약업종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죠.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역시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히 이상할 것 없는 오늘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게 코스피예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결국 코스피에 종속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조금 더 다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결국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코스피가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더 약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인데요. 제약업종이죠. 제약, 뭐 기타 서비스 이쪽에 있는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했어요. 오늘 바이오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5% 넘는 하락, 5.2% 정도 하락했죠. 상당히 큰 폭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팀목이 없었어요. 코스닥은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에서 제약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오까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죠.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바이오 아닙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정도 하락했죠. 엄청난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던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오늘의 어떤 그 등락의 코스닥의 결과는 바이오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약했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어요. 통신업종도 하락했어요. 근데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 이렇게 막 하락하는데도 통신업종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 나오는 어떤 그 전형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보다 현재 약한 흐름, 상당히 약하죠. 코스피의 어떤 그 하락률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약세를 보였습니다. 4%가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무너지는 정도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코스닥 자체는 거의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나 종목을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수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를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분위기였어요. 시작부터 좋지 못했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를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반등이 조금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밀렸습니다. 시가부터 쭉 밀렸고 중간에 반등도 나오지 않고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어요. 오늘 이 코스닥의 흐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이오죠. 바이오 쪽이 좋지 못했는데요.
앞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오늘은 코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죠.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과는 다르죠. 시가총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3차 정도까지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더 하겠지만은 일단 상장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런 뉴스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가 없어요. 뭔가 또 호재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업종이나 지수나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의 이런 흐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었던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역시 해외 증시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 선물이 3.8포인트 빠졌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장 초반에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했을 때 미국 시장의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오늘 미국 선물이 시작부터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의 어떤 모습 그리고 미국 선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중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장중에 15,000계약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는 흐름에서 지수가 이 정도로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수급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지만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금요일에 급락하고 오늘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1900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때 어떤 불안감,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그런 불안감을 억누르고 조금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반등이 꽤 강했어요. 2% 넘게 2%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약했습니다. 그 대형주의 흐름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은 역시 다른 대형주들이 대부분 약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처럼 장중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대부분 대형주들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복합적인 이런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건 1900선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100단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촘촘한 단기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에서 50포인트 단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900선을 이탈하면 결국 100단위가 다시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깨졌던 흐름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깨지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그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900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걸 꼭 확인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양봉 마감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갭이 크죠. 어쨌든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가 아니고 더 좋지 않았었죠. 오늘 그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 후에 음봉 마감 상당히 약한 것이죠. 굉장히 약한 흐름이고요. 600선을 다시 이탈했고요. 그리고 쭉 밀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역시 바이오예요. 제약 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약이 무너지면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제약업종의 흐름, 그리고 바이오 쪽의 흐름, 이쪽만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흐름이 감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의 기준은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좋아야 코스닥도 반등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900선을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0단위가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저점이 1891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지지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쭉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길게 봐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1900선에서 매물대가 많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수의 어떤 흐름, 2018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흐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는 1900선을 이탈했을 때는 거의 그냥 지지선이 없이 쭉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 시장의 최근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은 해외 증시였어요. 그래서 해외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 시장이 사실 금요일에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건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하단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부담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점과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정말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고점을 계속 뚫어주면서 상승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첩첩히 쌓인 이 매물대 때문에 나중에는 저항선이 되면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치 지붕에 눈이 쌓이듯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녹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지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미국 시장도 전혀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보다 현재 약하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죠. 수급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수가 반등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잔뜩 매수를 해서 반등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어떤 기본이 되는 코스피, 이 코스피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우러져서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거고요. 추세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소미아가 결국은 파기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한미 연합훈련은 돈 낭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포지션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전망을 분석을 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한 그런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조건이 좀 형성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가장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쪽의 흐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조금씩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흐름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1900선을 언제 이탈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역시 1900 이탈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상황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면서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 양봉 마감이 됐는데요. 1900선에 대해선 지지가 됐지만 1950선 이탈된 이후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역시나 갭 하락 후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600선에 대한 재이탈이 이뤄졌고 590선도 깨진 상황입니다.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현저히 약한 흐름 속에서 4% 넘는 폭락이었는데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지금 주요 업종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일재질을 꼽아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 넘는 하락으로 27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국일재질은 오늘 반대로 7% 넘게 상승하면서 5,1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일재지 역시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흐름이 다시 꺾이고 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추세는 무너졌고요. 단기적으로 또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고, 뭐 업종의 흐름도 좋지 않죠. 업종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시 악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계속 있고요. 검찰 쪽에서 어떤 그런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작년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있었지만 상장이 유지됐었죠.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제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왔었죠. 투자자들이 워낙 또 피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악재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나와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밀리거나 그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홀딩 후에 매도고요. 이 종목이 향후의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계속 홀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평택촌농 기술투자 적정 주가로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4배 가까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바이오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반등한 겁니다. 그거 말고 큰 게 없어요. 결국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이게 낙폭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60만 원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상담할 때마다 계속해서 웬만하면 매도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에서도 그랬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이제는 좀 매도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은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때 그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잠깐 반등이 나오니까 상장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쭉 하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추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갈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상장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물론 시장도 좋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다 어우러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승할 만한 원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고 또 종목의 추세도 좋지 않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성 이슈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안전한 종목들이 많고요. 가지 않더라도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역시 지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사실 고점에서 조정받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0선 이하로 내려왔죠. 딱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61선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쫙 밀리면서 120선까지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은 굳이 이 종목을 여기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면은 좋은데요. 고점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죠. 자, 1,000원대 주가가 7,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5,000원 정도 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독특하죠. 그래핀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그중에서 가장 강해요.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른 종목들 그래핀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한데 반해서 이 종목 하나만 이렇게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갈 때 한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꺾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크게 꺾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격 메리트가 정말 크게 발생을 해서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 거 아니야?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의 종목은 많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강한 종목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국일제지는 강하긴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가거나 하락할 때 정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 4%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국일제지였는데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7% 넘게 상승으로 이어갔습니다. 보유자는 계속해서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자,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00포인트 넘는 급등 출발이 된 상황이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1% 넘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도 0.83%의 상승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0.96%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들려드렸던 그런 소식이 좀 메인을 이루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전화통화에 이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뉴스에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G7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양국이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마이크론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런 반도체주들이 각각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보잉사와 애플의 지수도 주가도 좀 상승을 하면서 이 다우지수의 상승 견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좋지 않은 소식도 같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후시진 편집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양국 협상단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반발을 하면서 양측은 기술적 차원에서 접촉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트위터의 좀 반발성인 그런 내용도 함께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화 협상에 대한 의지에 좀 기대감을 실으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으로 출발이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632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도하 엔지니어링을 1,2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도하 엔지니어링 종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도하 엔지니어링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1,1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은 도하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근처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격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혹시라도 급락하면 마이너스 5% 그리고 급등한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 10% 정도 짧게 대응하십시오. 그런데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 후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저점에서부터 35%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자, 여기니까 직전 고점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직전 고점이면 추격 매수입니다. 어쨌든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상승을 할 때, 상승 막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하락하고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날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타이밍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더 상승하기 전에 대충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더 나았겠죠. 가격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매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하락하면은 계속 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로 고민해 보십시오. 이 종목은 경협주예요. 경협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대화를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어요. 다시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남북 회담이 열린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남쪽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전혀 안 좋습니다. 미국하고도 지금 별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반등이 나왔다가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분위기상으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도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단기 추격 매수로 좀 파악이 되는 매수가로서 좀 메리트가 없다라는,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반등 시 본전 근처에 매도 이후에 가격대 다시 보시고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0727님의 질문이고요. 코스모화학을 매수가 14,8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스모화학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28% 넘는 급락 속에서 6,7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로는 50% 넘는 지금 손실인데요. 복주 선생님, 코스모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60%에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중기홀딩 하셔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테마예요. 그래서 테마가 같이 움직여준다면 갈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오늘 악재가 나왔죠. 감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운도 조금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매수나 기준 없는 대응,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14,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수 자체가 역시 약간 튀어오를 때 이때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지금 54%까지 홀딩하셨는데요. 직전에도 50% 넘게 홀딩하셨어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재가 발생한 상황이죠. 이런 흐름은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재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가지고 계시면은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흐름대로 가면은 저점 계속 이탈하는데 홀딩하는 건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미련도 남겠지만은 그나마 비중이 20%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시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마이너스 60%까지 오면은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게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저점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시든가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만 오지 않으면은 일단 테마주라서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기로 좀 끌고 가시면서 최대한 위에서 매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0% 손절 혹은 중기적으로 좀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가 하락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하락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의 반등도 잘 이용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개수 쪽으로 좀 끌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격대적인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8330님의 질문이고요. 줌 인터넷을 7,92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줌 인터넷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종가는요 6% 넘게 빠지면서 6,04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현재 구간에 지금 손실 구간이신 상황입니다.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5%, 하락하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92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단기에 흐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반등하는 이런 흐름.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매수가 늦었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관망해야 됩니다.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좀 매수 시기도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35%까지 그냥 홀딩을 하셨습니다. 기준 없는 대응이고요. 본전 근처 왔는데 역시 정리 안 해요.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입니다. 본전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욕심이죠. 근데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본전 근처가 오면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이 종목이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스펙하고 합병하면서 그때 잠깐 반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이 끝난 것이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해주면 마이너스 5% 정도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하면은 그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한 후에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마이너스 5% 매도 혹은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반등 시에는 최대한의 마이너스 5% 이내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8671님의 질문인데요. 휴재를 34만 8,6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휴질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휴질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하락하면서 34만 2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요. 봉추 선생님이 휴질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괜찮았어요. 이 종목은 좀 복잡하죠.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인데 화장품 쪽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 단기적으로 다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의 움직임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대가 갑니다. 혹시라도 화장품주들이 가면은 단기적인 반짝 급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20%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거고요. 그냥 빠지면은 손절은 짧게 하십시오. 바이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흐름에서는 계속 홀딩하다가는 낙폭만 커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4만 8,600원이죠. 그래서 매수는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하셨는데요. 거의 최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잘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다. 그래서 같이 무너지면은 마이너스 5% 손절 짧게,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면 20% 정도 수익도 역시 짧게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길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질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반등 시 20%의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 줄줄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서 1%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인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그야말로 급등한다. 2% 가까이 상승한다. 1.5% 이상 상승한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급등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역시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상황이 혼조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100%로 믿기에는 왠지 믿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일 뿐입니다. 그거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협상이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고 중국이 반격을 하고 다시 미국이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합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욕심을 누가 내려놓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돼야 본인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이 벌써 대선이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롭게 당장 우리가 협상을 끝내고 협약을 맺자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짝 반등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어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게 결국 반등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같이 나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그야말로 크게 급등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조금 반등할 수는 있지만 강한 그런 흐름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한 반등보다는 역시 소폭 반등하거나 혼조세 흐름 정도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흐름, 내일 시장은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결과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장중의 선물 움직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늘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혼조세로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추세는 굳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